시작해 볼까요? 우리 저 40페이지에 부침 2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침 2번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라는 것. 예. 그 앞에도 계속 규정이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 예, 그 본뜻이 살아있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것은 예, 어원을 밝혀 적지 않는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 그런 규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이제 골병, 골탕, 끌탕, 며칠, 아제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불이 나게. 예, 이런 것들 보면은, 자, 그 뭐, 골병 같은 경우는 이제 골타에서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골타라는 것은 이제 그 썩은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썩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뭐, 저기, 우리 그 구린내 있죠? 구린내, 고른내. 예, 그런 게 이제 그 고른 냄새, 즉 썩은 냄새를 얘기한다는, 예, 거기서 이제 어원이 시작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여간 어쨌든 뭐 저는 이제 어원적으로 이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뭐 그거는 이제 일부러 배워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어원이 여기서 왔는지 좀 불분명한 것들이 되게 많죠. 예, 그 업신여기다 같은 경우에도 없이 여기다에서 왔을 텐데, 그 왜 업신여기다 니은이 왜 붙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어원이 불분명하고, 예, 불이 나게 같은 경우도 불이 나게에서 아마 왔을 것 같은데, 그 캐가 왜 불이나 개가 아니라 캐냐고요. 이런 걸 참 봤을 때 어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어원을 밝혀 적지 않고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예, 발음대로 적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이제 해설을 보겠습니다. 업신여기다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내려다보거나 없는 것 같이 생각하다. 예, 그래서 는 없이 여기에 대해서 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니은이 첨가될 환경, 예, 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없이 여기다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섣부르다 있죠? 예, 그러니까 아까는 없이 여기다 같은 경우도 그 없인 여기다 같은 경우에도 그 니은이 왜 붙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본뜻에서 멀어진 거라고 생각해서 예, 발음대로 없인 여기다로 적어주는 것이고요. 없다도 비읍시옷 그거 아니죠? 비읍시옷 받침이 아니라 예, 그 비읍에다가 시옷을 넘겨가지고 업신으로 그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섣부르다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섣부르다로 적자는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섣부르다의 섯이 설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무르익지 않고 설은 것, 예, 설다에서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저기 설다란 저 경험이 없어 서투르다, 무르지 않다, 그 여물지 않다라는 그런 거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구조이므로 예, 한글맞춤법 29항의 규정을 적용해서 설부르다를 섣부르다로 예, 그렇게 적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발음대로 적어주지 않는 이유는 그 서시라는 게 그 분명히 어원이 있기 때문에 설다에서 왔다는 그 어원이 있기 때문에 예, 발음대로 적지 않고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침사 한번 볼까요? 이번엔 이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는 니로 적습니다. 자, 그 이가 옆에 한자가 두 개가 있네요. 요거는 이제 옆에 있는 거는 바로 치자고요. 치과할 때 치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네, 그 한자는 이슬자입니다. 슬기롭다. 뭐 같은 슬자는 아닙니다만, 약간 이슬, 그 발음이 슬입니다, 슬. 예, 그래서 그건 벌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앞에 그 이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이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이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있는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옛날에 좀 그 위생이 좀 요즘 같지 않고 좀 안 씻고 그랬을 때 이라는 그런 벌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이제 몸을 기어다니면서 사람 피를 빨아먹고 다니는 그런 이라는 벌레가 있는데 그거 잡아가지고 톡톡 터트리는 게 옛날에 요즘 저기 뭐 우리 저 택배 같은 거 오면은 그 톡톡 터트리는 그거 있잖아요. 저기 그런 거 하듯이 이를 잡아가지고 톡톡 터트리는 게 그 옛날 사람들 좀 그런 그 스포츠였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 그게 니라고 소리 날 때, 니나 리라고 소리 날 때 뭐라고 적는다고요? 니라고 예, 그렇게 적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1페이지 보시면 얘가 간니,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젖니, 톱니 여기까지는 이제 그 니라고 소리가 나고요. 그다음에 틀니, 예, 이건 리라고 소리가 나네요. 가랑니, 머리니, 이거는 니라고 소리가 나고요. 예, 그래서 니나 리라고 소리가 나면 니로 그렇게 적기로 했다는 것. 예, 그것도 이제 참고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빨도 마찬가지고 벌레도 마찬가지고 그거 다
니나 리로 소리 나면 니로 적기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해설 보시겠습니다. 즉 이빨과 벌레의 경우에는 예외로 다룬 것이다. 이는 옛말에서 니였으나 현대어에서는 이가 표준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 더디처럼 적고 니로 발음되는 것은 니은음 첨가현상으로 설명하는 게 본안 규정에 맞는 일이지만 그래서 원래 그게 그 모음조화 규칙도 그렇고 두음 법칙도 그렇고 이라고 적어야 되는 게 원래 이제 규칙일 것 같지만 송곳이 앞이처럼 적으면 송곳 앞에 주격조사 이가 붙은 형식과 혼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라고 적어주는 게 혼동을 없애주기 때문에 니라고 적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송곳이 앞이처럼 읽힐 수도 있으며 새끼 이를 가랑이라고 적으면 가랑이 있죠? 가랑이 우리 저기 그 바지 이렇게 입으면 그 가랑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랑이하고 그렇게 또 뜻이 혼동됩니다. 그래서 가랑이로 혼동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단어나 접두사 뒤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나는 것은 소리나는 이는 니로 그렇게 적어주기로 한 겁니다. 즉 송곳이 앞이나 가랑이처럼 헷갈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헷갈림을 없애기 위해서 니라고 적어주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다른 단어나 접두사 뒤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나는 이는 간니, 덧니, 틀니, 가랑니, 머리니처럼 적기로 한 것입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그러면 실증 있죠? 요거는 지금 저 합성어죠? 그 층이 단어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 성분 둘 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실증 그렇게 앞에 걸로 적어주는 게 맞고요. 자, 빗나가다 같이 빛 이렇게 접두사가 사용이 됐을 때 파생 접두사 같은 경우에는 파생 접두사와 그 어근의 원형을 다 밝혀 적는다. 그래서 빗나가다 앞에 걸로 적는 게 맞습니다. 발음처럼 뒤에 걸로 적는 것이 아니고요. 자,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참고 보시면 이제 새와 셋에 관련된 내용이군요. 그래서 일단은 파라타가 붙었기 때문에 파라타, 즉 그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시나 시 대신 새나 셋이 붙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파라타에 피읍이 있네요. 거센 소리 앞에서는 셋을 써주지 않고 새를 써준다. 예사 소리 앞에서만 셋을 써주고 된 소리나 거센 소리 앞에서는 새를 써준다에 따라서 새파라타 앞에 게 맞습니다. 자, 붙임 1번 볼까요? 자, 원래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이거 같이 완전히 바뀐 경우에는 할로 바뀐 경우에는 바뀐 대로 적어준다에 따라서 할아버지 뒤에 게 맞고요. 붙임 2번 보겠습니다. 자, 어원에서 본뜻에서 멀어진 것 있죠?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어준다. 그래서 없인 여기다 같은 경우는 없이 여기다에서 왔을 것 같은데 그 니은이 왜 붙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뜻에서 어원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해서 발음대로 적어준다.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걸로 적어주는 겁니다. 없인 여기다 뒤에 게 맞습니다. 자, 붙임 3번 보시면은 아래 그러니까 니와 니나 리로 소리 나는 이빨과 벌레 같은 경우에는 니로 적어준다에 따라서 아래 이가 아니라 아랫니 이렇게 사이시옷이 붙는 것은 니은이 덧붙으면 사이시옷이 붙어요. 그래서 니은이 덧붙으면 그래서 아래와 니가 합쳐졌을 때 아랫니 하고서는 아래에 니은이 덧붙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사이시옷 붙여줍니다. 그래서 아랫니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글맞춤법 28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 리을 소리 탈락 표기를 보면 자, 28항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는 대로 적는다. 그래서 리을인 말과 그 뒤에 뭐 다른 말이 어울려서 뭐 합성어나 파생어가 될 때는 그때는 리을 소리가 나지 않을 때 리을 소리를 적어주지 않는다. 자, 예를 보시면 다다리 원래 달이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다다리라고 그렇게 발음이 되니까 앞에 있는 달에 리을을 떨어뜨려서 다다리라고 적어주시는 겁니다. 딸님인데 따님, 말되인데 마되. 마되라는 것은 그 마가 이제 뭐 달리는 말이 아니고요. 히잉거리는 그 말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말과 되라는 그런 부피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민속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여기 한 되박이 있어요. 그 네모로 생긴 것. 그 한 되박, 그게 퍼주는 게 한 되고요. 그거 10번 퍼주면 그게 한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마되라는 것은 말되, 예, 그 정도 되는 이제 그 부피, 예, 무게,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말되를 또 마되라고, 예, 그렇게 적어주기도 합니다. 예, 말소를 마소라고 적어준 거. 요 말은 이제 그 달리는 말 맞아요. 동물 말. 그 다음에 물자위를 무자위로, 바늘질을 바느질로, 불나비를 부나비, 불삽을 부삽으로, 불손을 부손으로, 솔나무를 소나무로, 쌀전을 싸전으로. 쌀전, 싸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쌀가게예요. 옛날엔 쌀을 파는 가게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싸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열다지, 여다지, 울짓다, 우짓다, 활살, 화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을이 소리 나지 않는 데는 소리 안 나는 대로 그렇게 적어준다라는 것이 28항의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리을은 대체로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그렇게 탈락을 합니다.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그 합성할 때 탈락을 하고요. 자, 리을 받침이 떨어진 단어로는 나나리, 무논, 그 다음에 무수리. 무수리라는 것은 저 옛날에 궁궐에서 그 상궁 밑에서 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이건 물수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날아다니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독수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물수리인데, 그 리을이 떨어져서 무수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미다지, 밀다지가 미다지, 불넘기가 부넘기, 아들님 아드님, 줄낚시 주낙, 찰돌 차돌, 찰조 차조, 찰지다 차지다, 하늘님 하느님. 이런 식으로 리을이 떨어진 것은 리을이 떨어진 대로 적는 예를 좀 더 적어줬네요. 아래다가. 자, 그리고 한자 있죠? 한자 같은 경우에는 불이 부루 이렇게 적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느 경우냐면 디귿 지읒 앞에서, 그래서 고유어 같은 경우는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입니다만, 그 한자어 같은 경우는 디귿 지읒 앞에서 불 같은 경우는 부로 그렇게 소리 나면서 적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부로 읽히는 단어의 경우도 리을이 떨어진 대로 적습니다. 부단, 부당, 부동, 부득이, 부등. 요거는 디귿 앞이네요. 디귿 앞에서 불이 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부적, 부정, 부조리, 부주의. 이런 거는 이제 지읒 앞에서 리을이 떨어지는 것을, 그래서 부로 소리 나고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2페이지 볼까요? 참고 보시면 해설에 찰지다, 차지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차지다만 맞았어요. 그런데 2016년에 찰지다도 표준어로 인정하였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이제 그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는 자꾸 착각이 뭐냐면 한글 맞춤법이 자꾸 바뀌어서 표준어 규정이 자꾸 바뀌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 공부하기가 어렵다. 외우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까지는 그 말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89년에 바뀐 다음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89년부터 2011년까지는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그 바뀐 적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2011년부터 국립국어원에서 스물 몇 개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저도 이제 봐야 돼요. 매년 이제 뭐가 바뀌었는지 찾아 들어가서 뭐 자료를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바뀐 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하여간 2011년부터 좀 바뀌게 돼서 조금 하여간 좀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저 2016년에 찰지다도 맞게 했습니다. 원래 차지다만 맞았는데 그 리을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는 대로 적는다에 따라서 차지다만 맞게 했는데 찰지다도 맞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여간 저희 아내가 이제 저를 착착거리면서 살이 찰지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2016년에 원래 차지다만 맞았는데 찰지다도 맞게 했다라고 했더니 그럼 차지다와 찰지다가 얼마나 느낌이 다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저기 찰지다도 2016년에 맞는 것으로 포함이 됐다는 것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아래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길다랗다, 기다랗다. 요거 디귿 앞이네요. 디귿 앞에서 리을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랗다 뒤에 이렇게 봤고요. 자, 근데 참고로 알다시피 있죠? 알다시피, 아다시피 같은 경우에는 요게 길다랗다, 기다랗다, 요 다랗다라는 것은 전미사입니다. 전미사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이 떨어지는 게 이렇게 허용이 되는데요. 그 다시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어미 앞에서 리을이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 리을 탈락 있었잖아요. 리을 탈락. 리을 탈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용언과 어미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어간과 어미에 관련된 문제.
문제인데, 예, 그때는 이제 니은, 비읍, 시옷 앞에서만 떨어졌습니다. 니은, 비읍, 시옷 앞에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다라타, 합성어나 파생어 같은 경우에는 니은, 디귿, 예, 그 시옷, 지읒 앞에서 예,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리을이 떨어지는 건 똑같은데 그 환경이 좀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다는 것.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다시피 같은 경우는 어미이기 때문에 니은, 비읍, 시옷 앞에서만 떨어지니까 요 디귿 앞에서 안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참고는 알다시피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거냐, 합성어 합성어 파생어를 만드는 이제 조어, 그러니까 단어를 만드는 법에 관련된 거냐, 아니면 활용에 관련된 거냐, 어간, 어미가 합쳐가지고 만들어지는 활용에 관련된 거냐에 따라서 예, 그게 예, 리을이 또 붙고 떨어지고가 환경이 좀 다르다는 것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한글 맞춤법 29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이 이제 리을인 경우에 디귿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29항 보시면 제29항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 소리로 나는 것은 디귿으로 적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반해질고리예요. 반해질고리인데 요게 반질고리가 되었다가 반짓고리로 그렇게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반질고리로 적어주면 안 돼요. 반짓고리. 예, 그렇게 아예 바뀌었으니까 반짓고리로 디귿으로 적어줘야 합니다. 사흘날, 사흔날로, 삼질날, 삼짓날로, 설달, 섣달로, 술가락, 숟가락으로. 자, 그래서 이게 숟가락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그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01년인가 되게 옛날 영화입니다. 옛날 영화인데 그때 이병헌이 이제 주연이었고 그 이병헌 젊었을 때 주인공이었고 그 다음에 이은주라는 이제 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좀 일찍 좀 안 좋은 일로 예, 돌아가셨는데 하여간 이 두 사람이 이제 커플로 예, 그렇게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일이라는 건 또 찾아보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젊고 그렇게 예쁘고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 자살하는 거 보면은 예, 세상이 참 예, 요지경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뭐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항상 이제 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악플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좀 그런 끔찍한 예, 그런 일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그런 거를 좀 무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예, 뭐 사람이 하나만 읽어도 되게 약간 자존심 상하고 스크래치 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뭐 하여간 자기의 막 너무 이렇게 나는 이제 뭐 멘탈이 강해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굳이 막 뭐 그런 것까지도 찾아서 읽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네요. 최진실이라는 배우도 약간 악플까지 밤새도록 읽었대요. 읽었는데 결국에는 좀 안 좋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세상이 뭐 그런 뭐 자꾸 딴소리해서 그렇습니다만 뭐 잘 되고 뭐 하여간 어쨌건 그럴 간에 꼭 태클 거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 하여간 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뭐 지우고 가는 건데 굳이 그 사람들 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장점까지 버릴 예, 그런 필요는 없으니까 하여간 그런 예, 악플이나 댓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좀 무시를 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숟가락이 왜 이렇게 번지 점프를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 영화에서 이병헌이 국문과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커플이에요. 국문과 학생이고 이은주는 이제 미대 학생입니다. 미대 학생인데 같이 이제 등산을 갔다가 식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숟가락 젓가락을 보면서 이제 물어봐요. 이은주가 야, 왜 숟가락은 디귿으로 쓰고 젓가락은 왜 시옷으로 쓰는 거야? 예,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랬더니 이병헌 이제 국문과 학생이라서 이걸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 대답을 이제 못 해줍니다. 못 하면서 예, 야, 숟가락은 떠먹잖아 이렇게 예, 떠먹는 거니까 디귿으로 쓰는 거고 야, 젓가락이 집잖아 이렇게 젓가락 집으니까 시옷으로 쓰는 거야. 예, 그렇게 이제 재치 넘치게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제가 뭐 이은주가 이병헌한테 너 국문과 맞냐고 그런 식으로 좀 무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거 왜 디귿으로 쓰고 왜 시옷으로 쓰는지 아시죠? 예, 왜냐하면 요게 숟가락이에요. 숟가락인데 숟가락 같은 경우에는 원래 리을입니다만 리을이 디귿으로 예, 그렇게 예,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리을과 비슷한 디귿으로 예,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됩니다. 그래서 술가락에서 왔기 때문에 디귿으로 적는 거고요. 젓가락은 이게 저 플러스 가락이에요. 가락이라는 것은 길쭉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 손가락, 발가락 다 그거 길쭉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길쭉한 것을 가리키는 그런 전미사인데, 여기에 저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젓가락으로 나니까 우리 사이시옷 배웠었죠? 예, 사이시옷 뒤에 그거 된 소리로 나면 저 사이시옷 적어준다라는 것에 따라서 요 들어간 시옷은 사이시옷입니다. 네, 그래서 디귿과 시옷으로 적어준다는 거 이제 왜 디귿으로 시옷으로 적어주냐? 예, 제가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하여간 푸니까 집으니까 예, 그거는 아니라는 거 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숟가락은 술가락이다. 예, 거기서 왔다. 자, 그다음에 이튿날 요거 이틀날이 이튿날. 그 다음에 잘주름이 잣주름, 풀소가 푸소. 예, 풀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풀을 먹는 소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여물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른 풀을 먹어야 이제 소가 힘이 세지는데 생풀을 뜯어보면 힘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일을 하는 소로 써먹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농부들에게 인기 없는 소가 예, 바로 풀소인데 예, 이제 푸소라고 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설부르다, 섣부르다 아까 전에 나왔던 예고요. 잘 다듬다, 잣다듬다, 잘 달았다, 잣달았다 이런 식으로. 자, 왜 리을이 이렇게 디귿으로 바뀔까요? 그 다음에 리을은 왜 탈락을 하는 걸까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음절 언어예요. 예, 그래서 음절을 딱딱 끊어가지고 그렇게 발음을 하는 게 우리나라 말의 좀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예, 특징인데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힘이 약해요. 예, 그래서 자음으로서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반질, 고리 이렇게 얘기하면 질이 지금 하나의 음절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리을이 들어가지고 반질, 고리 할 때 질과 고 사이에 음절 경계가 약해집니다. 예,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좀 리을을 디귿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리을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리을을 떨어뜨려가지고 모음으로 끝나게끔 그렇게 해야 음절 경계가 강해지기 때문에 음절 경계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한국은 음절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예,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는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리을을 탈락을 시킨다든지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볼까요?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이틀날 예, 이렇게 적어주면 안 됩니다. 이튿날로 그렇게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디귿으로 이렇게 적어줘야만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 틀리고요. 예, 뒤에 게 맞습니다. 이튿날 디귿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튿날 그래서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꼭 디귿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적어주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적어줘야 할 이유가 없을 때는 시옷으로 적는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하여간 리을이 디귿으로 예, 소리 나는 것은 리을과 디귿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디귿으로 적을 리을이 시옷보다는 디귿하고 더 비슷하잖아요. 모양새가.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디귿으로 적어줘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디귿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한글 맞춤법 30항을 보겠습니다. 사이시옷 표기.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자, 사이시옷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사이시옷 우리 둘째 시간에 했었어요. 둘째 시간에 했었는데 어떤 경우에 붙을 수 없다고요? 한자와 한자어일 때. 고유어가 단 하나라도 구성성분에 들어가면 붙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유어와 고유어일 때 붙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유어와 한자어일 때 붙을 수 있고 한자와 고유어일 때 붙을 수 있는데 한자와 한자일 때는 붙을 수 없는데 붙을 수 있는 것 6가지가 예외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시옷이 붙는 환경은 어떤 것이냐면 아까 전에도 젓가락 얘기했다시피 뒤가 된 소리가 나는 경우 있습니다. 두 번째 니은이 덧나는 경우가 있어요. 니은이 덧나는 경우. 세 번째 니은이 덧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그래서 세에 그러니까 고유어가 어디 하나라도 들어가는 환경에서 뒤가 된 소리가 나는 경우, 뒤에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나는 경우, 그 다음에 니은이 덧붙는 경우, 니은이 덧붙는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것. 예, 그거 알아두시고 요 아래 내용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1번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자, 1번 보시면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즉 고유어와 고유어일 때 예, 그때 1번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나는 경우 고래째, 귀밥,
나루빼, 나무까지, 내까, 배까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뒤가 된 소리가 날 때 그렇게 사이시옷을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발음에 관련된 이제 문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고래 플러스 제인데요. 요 발음이 고래째로 나니까 고래째로 적지 않습니까? 사이시옷 붙여서요.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그대로 발음하면 고래째가 돼요. 그렇죠. 시옷은 디귿으로 소리 나니까. 위에 게 맞을까요? 아래 게 맞을까요? 예, 표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표기를 이렇게 읽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읽는 게 맞을까요? 예, 그거 좀 많이 헷갈리시죠? 헷갈릴 법하죠? 예, 둘 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렇게 고래 플러스 째로 이렇게 소리가 나는 요거 이렇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 붙여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적어주는데 이것을 또 그대로 읽어주는 고래째도 맞다는 것. 그래서 사이시옷이 붙으면 발음 두 개로 날 수 있다는 것, 두 개 다 맞다는 점, 그 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이제 그 표준 발음법에서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약간 지금 거기까지는 이제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요. 표준어 규정에 표준어 사정 원칙, 그 다음에 뒤에 그 표준 발음법 약간 더 다루긴 할 것 같은데, 약간 뭐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진도가 좀 달라서 하여간 뭐 거기까지는 아마 여기까지는 다루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뭐 뒤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볼까요?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 니은 소리가 덧날 때입니다. 맨나물, 매 플러스 나물이에요. 매는 산의 고유어입니다. 산은 한자어예요. 그래서 산나물을 이제 매나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발음이 맨나물, 매 플러스 나물인데 맨 이렇게 니은이 덧나거든요. 그럴 때 사이시옷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아랫니, 아래 플러스 니인데 니은이 덧나네요. 턴마당, 터 플러스 마당인데 니은이 덧나네요.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깻묵, 냇물, 빗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니은이 덧나고 있네요. 그래서 사이시옷 적어주고요. 자, 3번 이번에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납니다. 그래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도 사이시옷 하나만 붙여줍니다. 니은이 덧날 때도 두 개가 이제 덧납니다만 쓰는 건 사이시옷 하나만 적어줍니다. 자, 예를 보시면 도리깬열, 도리깨 플러스 열이 합쳐졌는데 발음이 도리깬, 거기에 니은, 니은 덧붙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덧붙습니다. 뒷윷, 뒤 플러스 윷인데 니은 덧붙고요. 니은 덧붙습니다. 그래서 뒷윷, 이렇게 니은이 덧붙어요. 두렛잎, 뒷잎맛, 백갯잎, 욤잎, 깻잎, 나뭇잎, 뱃잎 이런 식으로 다 마찬가지로 니은이 덧붙을 때 바로 사이시옷 하나로 그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자, 참고로 이제 드리는 말씀은 깻잎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중국 학생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 때 우리나라에 있는 음식 거의 모두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번데기나 뭐 순대나 이런 것 그런 것들 좀 약간 좀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좀 알 때 좀 약간 모양이 좀 이상하거나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때 좀 먹기 힘든 그런 음식들을 잘 먹는데 가장 못 먹는 음식이 뜻밖의 깻잎입니다. 깻잎.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고수라는 거 있죠? 샹차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 그게 이제 이상한 맛을 내요. 좀 약간 좀 뒤집어지는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음식에서 그거 들어가면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거꾸로 깻잎을 먹으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깻잎 같은 경우가 좀 우리는 향기롭잖아요. 향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향이 되게 싫은가 봐요. 싫어서 제가 뭐 그런 일이 있다는 것 그냥 깻잎 얘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 우리말 즉 고유어와 그 다음에 한자어가 합쳐진 것 고유어가 어디 하나라도 들어가면 제가 사이시옷 붙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 예를 보시면 역시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귀병, 머리빵, 배병, 보뚝, 사자밥 이런 식으로 다 그 사자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예전에 제가 전주에 살았을 때가 있는데
그 전주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무슨 특정한 그런 그 저 명절이나 이런 게 지나면 그 신문지에다가 꼭 그 우리 저 밥상 같은 걸 차려놔요. 차려놓고 밖에다가 꺼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승사자 먹고 우리 집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한 그게 이제 사자밥입니다. 뭐그 사자가 먹는 밥은 뭐 고기 아닙니까? 뭐 사람도 사자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승사자 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색강, 아랫방 등등 이렇게 쭉 있는데 자 발음은 귀병으로 날 수 있고 귓병으로 날 수 있다는 것. 그래 말씀드렸죠. 사이시업 어떻게 발음되는지 두 가지로 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쉬었다가 또 3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